5월부터 조금씩 옆집 실외기 소리가 들렸다. 이 소리를 11월까지 반년을 들을 생각을 하니 더위에 지치기 전에 이사를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이사를 하더라도 안 좋은 운일 때 이사를 하면 안 좋은 집에 걸린다는데 집을 찾다가 지쳐서 화장실 타일 아래쪽에 그렇게 많이 금이 가 있는 것도 안 보이고 그냥 선택을 해버렸다. 화장실 타일벽에 금이 많이 가 있으면 손재수가 많고 운이 빠져나간다는데 정말 그래서인지 수입도 계속 안 좋아지다가 결국 정 떨어지도록 안 좋은 상황이 생겼다. 어차피 다른 지역도 이런저런 단점이 있으니 살던 지역으로 이사하고 싶었다. 고양이 얘기를 안 하고 볼 수 있었던 몇 집은 금액을 상당히 올려야 하거나 이사 전에 살던 동네 부동산에서는 이 동네는 고양이 가능한 집은 찾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의 표시를 했다. 살던 지역에 그나마 남은 정마저 다 떨어져 버렸다. 가까운데 염두에 두지 않았던 지역에서 괜찮은 집을 찾게 되었다. 고양이 때문에 바라던 복층이었고 익숙한 곳이어서 마음에 들었다. 문제는 하수구 냄새가 건물 입구부터 났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심한 냄새가 나는데 부동산에서는 비워진 집이라서 유난히 그날따라 난다고 하면서 원래 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비워진 집이라서 나는 냄새의 정도가 아니었다. 비워진 집의 하수구 냄새와 고질적인 냄새는 차이가 있다. 배관을 아예 뜯어내서 바꾸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다. 하수구 냄새가 나는 집은 살기도 힘들지만 풍수적으로 절대로 피해야 할 곳이다. 집을 꼭 보고 나서 결정을 해야만 하는 게 이런 이유도 있기 때문이다. 직접 보지 않고는 창밖에 폐가가 있는지 쓰레기가 보이는지 이런 냄새나 누수 흔적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고양이 때문에 갈 수 있는 집이 없다면 그냥 화장실이 있는 상가는 괜찮지 않을까 했다. 어차피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일하고 사니 굳이 집일 필요도 없고 월세를 내놓은 집 대부분 옵션이 세탁기와 냉장고 가전과 가구가 있는데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남이 쓰던 세탁기에 곰팡이가 가득한 것은 신축이든 구축이든 마찬가지였기에 그걸 닦아내고 쓴다 해도 냄새까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다. 가구 역시 없는 게 나았다. 남의 옷에는 그 사람의 기운과 냄새가 가장 많이 배어 있고 그래서 아무리 잘 닦아도 옷장에는 누구인지 모를 전 세입자의 기운이 가장 많이 오래도록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전 가구가 없는 상가도 알아보았는데 깨끗하고 괜찮아 보이는 곳은 1층이어서 망설여졌다. 아무래도 사생활 노출이 될 수도 있고 고양이들이 문 밖으로 뛰쳐나가면 도로에서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었기에 1층은 피하려고 했지만 월세도 상가는 주택보다 비싼데 문제는 냉난방이었다. 전기 온수기를 놓고 매일 샤워를 한다면 전기세 폭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었다. 그래서 상가도 마지막 수단으로 미루었다. 가장 중요한 건 강아지들은 산책이라도 시키지만 고양이들은 창밖에 볼 것이 콘크리트 벽뿐이라면 계속 스트레스 때문에 배변 테러를 할 게 뻔하기 때문에 창문에서 나무 한 그루라도 보이는 곳을 찾고 싶었는데 타협할 만한 집이 보이면 보러 가기도 전에 계약이 되었다고 했다. 그래서 이전에는 가고 싶지 않았던 지역을 30분 넘게 운전해서 찾아가 보니 부동산에서는 오는 동안도 말이 없었는데 방금 계약이 되었다고 했다. 그러고 비슷한 조건이라며 좀 더 비싼 집을 보여주었다. 도로가 앞이어서 차 소리가 들리는 점 빼고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았는데 고양이가 있다고 하니 안 된다고 했다. 어쩐지 가성비 좋은 집이다 싶었는데 일주일 후에도 그 지역을 다시 검색하니 방금 계약되었다고 한 그 집은 여전히 그 온라인에서 매물을 내리지 않았다. 그걸 보니 부동산에서 일부러 그 매물을 보려고 연락하는 사람이 있으니 매물을 내리지 않는 것 같았다. 다른 부동산도 마찬가지였다. 부동산이 의도적으로 매물을 내리지 않고 그대로 두는 건가 싶었다.
몇십 킬로 기름값 버리고 시간 버리고 성과가 없으니 나도 지쳐갔다. 결국 비행기 소리 때문에 제쳐둔 지역들도 검색을 해서 보러 갔다. 그 지역도 월세도 많이 오르고 몇 안 되는 집들도 앞에 폐가나 장례식장이 보이고 날벌레 시체들이 바닥에 가득한 집이거나 사진에서 보고 평수를 확인하고 갔는데 실제 보는 집의 평수는 훨씬 좁았다. 건물주가 한 명인 통건물 주택의 경우에는 정확한 면적으로 나누어지지 않아서 부동산이 임의대로 예측되는 면적을 기재한다고 한다. 그래서 실제로 가서 눈으로 확인해 보면 훨씬 좁은 면적인 경우가 많았다. 묵직하고 안정감 있는 침대를 사고 싶었지만 다음 이사 때 짐이 되니 분해가 쉬운 철제 침대를 샀다. 내가 살던 집에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했다. 내가 나가겠다고 하니 집주인은 오히려 반겼다. 마침 월세도 귀해지고 많이 올랐으니 월세를 크게 올려받을 수 있어서이다. 나가기 힘들 것 같았는데 고양이 키우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도 받아주는 집이 없으니 결국 계약하기로 해서 원하던 대로 빨리 이사를 할 수 있었다. 이사날까지도 기다리기 싫어서 며칠 월세를 더 주고서 미리 이사를 해버렸다. 나도 금액을 올리더라도 준신축은 어려우니 오피스텔을 가야 하나 싶기도 했다. 오피스텔에서는 월세가 비슷해도 관리비 때문에 금액이 크게 오르기는 하지만 특수 청소를 하는 조건으로 고양이를 받아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 오피스텔도 지어진 지 5년인데 아직도 세입자가 없는 상황이라 불안한 마음이 생겼다. 몇 년 동안 비워진 첫 입주 오피스텔에서 안 좋게 나온 기억이 있어서 컨디션이 좀 더 안 좋더라도 사람이 살던 집을 선택을 하는 게 낫겠다 싶었다. 그러다가 지역을 조금만 벗어나니 정말 괜찮은 월세인데 넓고 원하는 조건의 집이 있었다. 위성지도로 검색을 해보니 근처에 공장도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싶은 건물들이 보였다. 알아보니 기피하고 싶은 시설이었다. 결국 그 집은 포기했다. 사람들 눈은 다 똑같다. 나에게 괜찮아 보이는 집은 남들에게도 괜찮다. 다시 이전에 본 건물 사이가 좁거나 풍수상 꺼려지는 위치라서 넘어갔던 집도 다시 볼 수밖에 없었다. 위치는 그래도 내가 원래 가고 싶어 했었던 지역이기는 했다. 사진도 올려있지 않고 입주 날짜도 한참 전이어서 좀 이상하기도 해서 연락을 안 했던 곳 한 곳을 겨우 찾아서 연락을 했는데 먼저 애완동물 있는지 물어봤다. 미리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물어보니 어쩔 수 없이 있다고 했는데 다행히 집주인과 타협을 해주었다. 사실 기대할 집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다. 고양이를 받아주는 곳은 컨디션이 좋지 않을 것이다. 이미 준신축에 대한 고집도 집 컨디션에 대한 기준도 모두 내려놓은 뒤였다. 이거저거 따지다가는 갈 곳이 없었다. 막상 살아보니 청소하고 나면 어차피 붙박이장이 세팅되어 있지 않아서 정리가 좀 어수선해 보이는 것 외에는 달리 불편하지도 않다. 아니 오히려 만족도가 높다. 햇살이 집안 구석구석 환하고 환기도 잘 되고 가끔 나오던 벌레도 나올 만한 화장실과 부엌 큰 고양이들이 못 들어가니 강력세제와 살충제를 뿌려두어서 그런지 점점 안 보이기 시작했다. 아직까지도 벌레가 나왔던 싱크대는 사용을 하지 않고 설거지는 바로바로 해서 관리해야 하지만 전기줄 보이는 오래된 동네 감성도 정감있다. 무엇보다 내가 원하던 자연이 가깝게 보이는 지역이다. 이전 동네는 택지지구라서 잘 관리되는 공원이 코앞이고 초록 나무도 보이는데 왠지 삭막해서 산책도 잘 안 나갔다. 비슷비슷한 건물들 일색인 곳이 아니고 반듯한 바둑판 도로가 아닌 것도 산책하는 재미가 있다. 젊은 나이 때는 깔끔한 택지지구가 좋았는데 이렇 곳이 편안한 걸 보니 나도 나이가 들었나 보다.